네, 오밤중의 뉴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어떤 분이 약간 좀 불편한 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70대 이상이라고 얘기해 달라고, 60대는 빼달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짜증이 나다 보니까 조금 말이 과했습니다. 그게 60% 윤석열을 지지하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한다는 건 60%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절대적 열세에도, 수적 열세에도 열심히 싸우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계시다는 거 제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저희 부모님들도 그러세요. 그 점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혹시 제가 드린 말씀에 불편함을 받으셨다면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말씀드립니다. 결정적 장면, 비켜라, 만배영 나간다입니다. 자, 만배영이 내일 법정에 나올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뉴스를 준비한 이유는 내일 만배영이 법정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까지 유동규나 뭐 정민용이나 남욱, 뭐 정영학 모두 결정적인 측면의 장면에서는 자꾸 만배영을 들먹거렸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 만배영한테 들었는데요. 엊그제죠. 지난주 목요일 날 법정에 나왔다는 정영학 회계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진상이 대선 자금 20억을 요구했다. 어떻게 들었어? 만배가 그러대. 만배가 그 얘기 듣고 와서 엄청 화냈어. 자, 재판장이 묻습니다. 아니, 270억이, 428억이, 이게 3명, 정진상, 김용, 유동규의 3명 것이라며. 그러면 적어도 3분의 1 정도, 140억 정도는 정진상 건데 그 20억을 안 준다고 그래서 화를 냈다고? 다른 이유로 하는 게 아니고, 유동규가 그 전에 5억을 갖고 갔는데 정진상이 또 20억을 달라 그러니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한 거 아니고? 아니, 그거 아니고요. 근데 20억 때문에 화를 냈다고? 겨우 그것 때문에? 자, 만배영이 그러더라고요. 자, 또 묻습니다. 아니, 동균의 지분이라고 얘기했지? 동균의 형들 준다고 얘기했댔지? 자, 동균의 형이라는 말 언제 들었어? 자, 그에 대니까 정영하게 또 우물쭈물하고 말이 자꾸 바뀌어요. 2020년 10월인가? 아니야. 이 11월인가 12월인가? 제가 말씀 좀 잘못 드려가지고 이렇게. 자, 결정적인 부분. 사실이라면, 확실한 증언만 있다면 정말 결정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은 다 만배영한테 떠넘겼어. 유동규도 마찬가지. 유동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28억 그게 이재명 거라고 그거 어떻게 알아? 만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배가 그렇다 얘기했어요. 주기로 했다고. 만배가 그랬대. 다 만배라. 자, 뿐만 아닙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만배영을 엄청 의지했어요. 만배가 그러던데. 만배영이 이재명 시장 법률적 리스크 이런 거 재판 같은 거 엄청 잘 처리해줬어. 그래서 엄청 의지 많이 했어. 누가 그러대? 만배가 그러대. 지금 모든 걸 다 만배영한테 다 떠넘겨 놓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김만배의 증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재판이 어떻게 갈 것이냐 갈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유동규만 해도요. 증언 중에서 쓸만한 증언은 전부 다 전언이에요. 내가 그렇게 들었다. 누구한테? 만배한테. 그러니까
사실 유동규가 지금까지 뭐 여기저기 재판 서너 개 다니면서 계속 떠든 얘기 정말로 그랬어요? 라고 했을 때 네, 아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 예, 김만배죠. 나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요? 유동규 씨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버리면 얘기 끝나버려요. 근데 김만배가 그런 말 한 것도 같고 얘기하면 또 들려져. 자, 정영학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정적인 진술 부분은 전부 다 김만배한테 다 떠넘겼어요. 만배 형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김만배 형이 뭐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뭐 그렇게 해서 내가 알지. 안 그러면 내가 압니까? 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예. 모든 책임은 김만배한테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은 누구한테 들어라? 김만배한테 들어라. 자, 따라서 김만배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재판의 향배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김만배 기자가 다른 대장동 세력, 남욱이니 유동균이 정영학이니 이런 사람들과는 다른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죠. 검찰이 어떻게 회유를 했을지 또 어떻게 협박을 했을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거든요. 물론 김만배 입장에서는 유동규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해야지 자기한테 사실 결과적으로는 더 유리해요. 검찰이 너 한번 봐줄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술해주면 우리가 뭐뭐 해줄게 라고 얘기는 할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결국에 검찰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미 상당 부분으로 기소가 돼 있는 상태라면은 예, 법원에서 어떻게 징역을 때리냐는 모르는 거예요. 검찰이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이미 검찰이 봐주는 거는 기소가 안 돼야지 검찰이 봐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기소가 됐다. 그거는 실제로 누구한테 그게 결정권이 있다? 판사한테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판사는요. 가만히 보니까 쟤 봐라. 쟤 저 검사하고 짜고 진술해 준 것 같네. 그리고 분명히 지가 자기 죄를 자백을 했는데 자백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형을 싸게 받네. 아니야. 아무리 자백했다더라도 이건 이쯤 받아야 돼. 라고 해서 땅 세게 때린 경우 많아요. 대표적인 게 유동규의 재혼 배우자죠. 유동규 재혼 배우자가 사실 그 증거인멸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1심에서 검찰은 벌금형을 부용을 했는데 법원에서 아니야. 얘 징역형. 그러니까 징역 1년 때리고 집행유예 때려줬어. 그래서 감옥에 가지는 아니하였으나 예,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몰라. 앞으로 죄질에 따라 가지고 갑자기 징역형이 시정이 나올란지도 몰라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김만배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지금 상태에서 검찰 말을 아무리 잘 들어서 검찰한테 이렇게 선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요. 검찰이 구형을 낮춰주거나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앞으로 아직 기소가 안 된 거를 기소 안 하거나 아직 기소 안 된 거는 이제 그 묻어주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미 기소된 거는요.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누가 할 수 있다? 판사가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보면은 지금에 와서 김만배가 검찰하고 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닥 이익 볼 거는 없어요. 사실 유동규도 마찬가지야. 유동규도 사실 이익 볼 거 없어. 지금 검찰한테 속고 있거든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가 그냥 돈 받고 말았다고 해야지. 네, 물론 뭐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사실 거쳐가는 경로일 뿐 모든 돈은 결국 이재명한테 간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형이 깎이긴 하겠죠. 내가 다 받았다 하는 것보다. 자, 하지만 김만배는 이러나 저러나 온팡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돈의 종착지가 이재명이다라고 해버리면 자기는 끝장이야. 아무리 재판을 싸게 받는다고 해도요. 엄청 많이 받을 거예요. 징역형이 적어도 5, 6년은 나올걸? 힘들어. 근데 지금 상태에서 아니야 나 이재명한테 준 거 없어. 하나도 준 거 없어. 이 사람 그 사람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 라고 해야지 이 사람은 살아남는 거지.
유동규나 남욱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직접 준 거 아니잖아. 그치? 준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빼줬다. 그 누구? 김만배가. 다 김만배에다 탓을 넘겨버리면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그래야지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오히려 생기는 거지.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 김만배가 예스 이래버리면 지는 온팡 뒤집어 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 쪽 입장을 두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무슨 걸로, 어떤 걸로 회유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박영수 부분입니다. 박영수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느냐를 검찰하고 어떻게 딜했느냐, 박영수가 또 어떻게 딜했느냐에 따라서 김만배의 진술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시다시피 대장동 사건은요, 박영수 게이트예요. 박영수가 해먹은 돈이란 말이야. 김만배는 박영수의 어떻게 보자면 가장 대리인이지, 아주 충실한 대리인이지, 능력 좋은 대리인이었던 거예요. 지금 김만배가 빼돌렸다고 하는 300억 원이 최종적으로 박영수한테 갔다는 얘기가 지금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검찰이 박영수를 아직 털지 못하는 이유는 박영수를 털면 곧바로 윤석열로 이어지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 못하는 거야. 박영수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힘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자기 직속 후배, 자기라면 껌뻑 죽는 후배가 누구? 윤석열이거든. 그 윤석열을 통해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랬기 때문에 대장동이고 뭐고 할 수 있었는데, 이거 곤란해. 이제 그런 박영수를 터는 순간에 윤석열이 흔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박영수를 보호해야 돼. 박영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김만배하고 어떻게 딜을 할지 모르지. 이 부분은요, 김만배로서는 중요한 카드인 거예요. 자신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딜이 쳐졌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틀려질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할 수도 없고 섣불리 어떻게 말을 못 하겠어요.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과 현재 앞으로 진행될 과정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이에 감옥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는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 저는 제일 걱정됩니다.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검찰은 그러면 불리한 게 없을까요? 아니요, 검찰도 불리한 게 있죠. 검찰은 이 김만배 형이 자기들 편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을까봐 그게 제일 걱정일 거예요. 자, 끝까지 자기 검찰 편을 안 들어준다면 검찰로서는 상당히 곤란해져. 일단 유동규의 진술은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 재판을 더 이상 끌고 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 이 상황에서 검찰이 쓸 수 있는 방법은 김만배의 진술은 아예 빼버리는 겁니다. 김만배는 원래 허세가 심해요. 김만배는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차라리 이미 나와 있는 증거들과 진술만 가지고 이렇게 유죄를 때려주세요. 라는 식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런 걱정도 들어요. 사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요. 이런 겁니다. 김만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가 정진상이나 김용을 감옥에 몰아넣는 거는 자기가 허위 진술해서 그 두 사람을 감옥에 밀어넣는 거는 어떻게 보자면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재명을 위기로 몰아넣으면 본인이 다시 법정에 끌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몇 년 뒤에. 길면 10년 뒤에라도 다시 끌려 나올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10년 뒤에 김만배 거의 70이 다 돼가지고 법정에서
또다시 지금과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다시 겪어야 돼. 진짜 개떡 같은 상황 겪어야 될 거야. 그러면 김만배 입장에서는 그러고 싶을까? 안 하겠지. 그런데 검찰이 요구하는 게 있어. 검찰은 어떻게든 간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체면 치레를 하게끔 이 재판에서 뭔가 건지게끔 해야 돼. 그러면 그 절충점이 어딜까요? 그렇죠. 김용, 정진상은 감옥에 가두더라도 이재명을 빼주는 방법이야. 그래서 정진상이 20억을 요구했다, 또는 김용이 20억을 요구했다. 맞아, 했어. 근데 그럼 그게 이재명 거예요? 그건 모르지. 그건 모르지. 나야 모르지.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 428억 이재명 거라며. 나는 그런 말 한 적은 없는데. 뭐 갈 수도 있겠지. 뭐 나야 그다음부터 내가 모르지. 내가 그까지 어떻게 알아?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김용, 정진상은 가둬놓고 이재명은 빼내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정진상, 김용으로부터 연결되고 우리가 계속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검찰로서는 완전히 아웃은 아니야. 자기들 다시 한번 뭔가 해볼 수 있는 그게 생기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요선에서 딜을 쳤다면 얘기가 또 이상하게 달지 몰라. 그러니까 만약에 요런 선거 이 선에서 딜이 쳐져가지고 요선에서 뭔가 진행이 된다면, 설령 검찰이 이번 판에는 이재명 대표를 올가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재시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남는 거란 말이야. 검찰로서는 이번 판에는 안 됐지만 다음 판을 노려볼 수 있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리스크를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김만배 입장에서는 가장 형을 싸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협점이 거기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김만배가 어떻게 말하는지 상당히 저는 궁금합니다. 김만배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요. 유동규한테 돈 주기로 했어. 다 유동규 거야. 나 이재명은 잘 몰라. 정진상? 나 정진상 잘 몰라. 정진상 만난 적도 없어. 이래버리면 간단해요. 딱 간단해. 그냥 자기는 건설업자로서 일 열심히 하려고, 자기가 또 이익을 많이 얻어보려고 그 담당 공무원인 유동규를 꼬신 거야. 그밖에 없어. 그걸 끝. 가장 죄는 싸게 먹혀요. 그게. 향은 제일 싸게 먹혀요.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뭐 정진상한테는 갔겠지 뭐. 김용한테 갔겠지. 알고 있었지 뭐. 짜증도 좀 냈지. 라고 하면서 그게 이재명까지 갔나? 그건 모르지 내가. 요선이 하면은 거의 또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은 이쯤에서 타협을 하고 검찰한테 일정 정도 형을 어떻게 좀 까주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으면 얘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이거는요, 사문난정님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김만배하고 검찰이 이렇게 딜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나라면은 이렇게 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검사라면 이렇게 딜 칠 거예요. 그래서 검찰로서는 일단 여기서는 한 템포 죽이지만 다시 때 되면 다시 한번 진격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거지. 여기서 완전히 끝나버리면은 검찰은 완전히 이제 초토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지가 남아있으면 수사가 덜 끝났네, 수사가 미진했네, 요렇게 되지. 한 번 더 해봐라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야. 나라면 요 상태로 딜할 거야. 김만배의 설득을 결국 하지 못한다면 너 요쯤만 해줘 라고. 자, 이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우리의 무기는 뭐다? 사문난정님 정확하게 정답입니다. 대장동 특검을 하는 거예요. 박영수를 바로 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문제가 확실히 끝나요. 박영수 특검으로 바로 가야 하는 거예요. 이건 대장 50억 특검 바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검찰의 이런 기도를 깰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50억 특검을 하다 보면은요, 반드시 새로운 얘기가 등장할 겁니다. 새로운 얘기가 등장하면은 현재 진행되는 재판이 스톱돼요.
지금 새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하는데 보니까 뭐 새로운 얘기가 막 나오네? 자, 그럼 재판 잠시 좀 멈출까요? 그 결과 나올 때까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김용 부원장하고 정진상 실장은 일단 보석으로 풀려나겠죠. 김만배도 풀려나겠죠. 김만배가 풀려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지 또 몰라. 검사들 이때부터는 진짜 딜 못 쳐. 만배영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지금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지. 이 사람이 돌아다니기 시작하지. 무슨 어떤 일을 만들어낼지 몰라. 그 인맥에 일을 어떻게 꾸밀지 모르거든. 이렇게 되면은 상황은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검찰이 무슨 딜을 쳤는지 모른다. 따라서 김만배가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했을 수 있다. 그 타협점이라는 것은 정진상, 김용은 감옥에 가둬놓고 일단 이재명은 풀어놓는다. 하지만 이재명을 다시 한번 올가맬 수 있는 수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고리는 남겨둔다. 여지는 남겨둔다. 자, 그런데 이런 검찰의 딜을 꼼수를 깰 수 있는 거는 대장동 특검이다. 대장동 특검을 통해서 박용수를 바로 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입니다. 자, 박명수님, 특검 단장은 임은정이다. 그거 괜찮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세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자, 이어서 네 번째 주제, 어제 제가 미처 하지 못했던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